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43살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인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벌어진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이 갈갈이 찢어질 뻔했던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선 우리 가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 김정호는 1952년생으로 올해 73세셨어요. 평생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엄격하셨지만 속 깊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 박영자는 1955년생으로 70세세요. 따뜻하시지만 다소 소극적이신 성격으로 평생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며 가족을 묶어온 중심이셨어요. 그리고 오빠 김태수가 있어요. 1979년생으로 46살이에요. 저보다 3살 위죠. 오빠는 어릴 때부터 성공 욕심이 컸어요.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번 실패를 겪으면서 빚에 쫓기게 됐어요. 저는 1982년생으로 43살이고 교육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서울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재개발 예정지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빚을 내서 마련하신 집인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정도 될 거예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민정아, 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야. 처음엔 별 뜻 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잘 지켜야 한다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빠 태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은근슬쩍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집은 결국 제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장남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 없이 담배만 피우셨어요. 오빠의 사업은 계속 악화됐어요.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연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빚이 3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자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오빠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집만 내 손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오빠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장남이니까 집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오빠를 보며 걱정하셨지만 아버지가 공평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걸요. 작년 12월 아버지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에서 간병을 시작했어요. 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가끔씩만 얼굴을 비췄어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고생이 많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았거든요. 올해 2월 아버지가 갑자기 윤상훈 변호사를 찾으셨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며 병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버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월 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향년 73세였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으셨는데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아, 우리 집을 잘 지켜줘.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는데 오빠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특히 집은 장남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윤상훈 변호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쓰셨나요? 변호사님이 답하셨어요. 2월에 병원에서 작성하셨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오빠는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럼 언제 공개하나요? 법적 절차에 따라 40일 후에 공개 가능합니다. 4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 집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오빠는 매일 유언장에 뭐가 쓰여 있을까라며 초조해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집은 내가 받을 거야.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오빠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소에 저를 더 아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건 거의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러던 중 오빠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활용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빠와 크게 싸웠어요. 오빠 아직 유언장도 공개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살고 계시는 집인데. 민정아, 넌 세상 물정을 몰라. 이 집은 결국 내 몫이야. 장남이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시며 울기만 하셨어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니? 어머니 말씀에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찾은 거예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민정이가 오늘도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다. 참 고마운 딸이다. 태수는 바쁘다며 얼굴도 잘 안 비춘다. 민정이만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태수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집을 담보로 더 큰 빚을 질까봐 걱정된다. 2025년 1월 10일. 민정이가 아침 일찍 와서 죽을 끓여줬다. 참 따뜻한 딸이다. 이 집은 민정이에게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수첩에는 윤상훈 변호사님과 주고받은 편지들도 끼워져 있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2월부터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상훈아,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집은 민정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태수는 장남이지만 빚 때문에 집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민정이는 성실하고 집을 잘 지킬 것 같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에게 집을 주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기를 봤는데 어머니는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민정아, 내 아버지는 너를 많이 아끼셨어. 특히 마지막 몇 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돌본 걸 정말 고마워하셨어. 드디어 4월 15일 유언장 공개일이 됐어요. 우리는 윤상훈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오빠는 그날 아침부터 초조해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집은 당연히 내 몫일 거고.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와 오빠 어머니 그리고 윤상훈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유언장 봉투를 개봉하셨어요. 그럼 고 김정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 나 김정호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단독주택은 장녀 김민정에게 상속한다. 단, 처 박영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거주할 권리를 존중할 것. 둘째, 기타 예금 및 금융자산은 장남 김태수와 장녀 김민정이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 2025년 2월 28일. 김정호. 그 순간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이 민정이한테? 오빠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요? 네,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오빠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집은 장남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유언장은 위조예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답하셨어요. 태수 씨, 진정하세요.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겁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건 아닙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추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개해야 할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것은 고인께서 가족력에 관해 남기신 문서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족력이라니. 변호사님이 문서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김정호 씨의 추가 고백서. 나는 이 문서를 통해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한다. 1979년 나는 아내 영자와 결혼했다. 영자는 그 이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다.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고 영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태수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빠가 뭐라고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고사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나는 영자를 사랑했고 태수도 내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법적으로는 양자 관계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아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솔직한 마음을 밝히고 싶다. 집은 내 핏줄인 민정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오빠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어. 하지만 내 아버지, 아니, 정호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런데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왜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던 거야? 오빠, 나도 방금 알았어요. 정말로요. 거짓말. 아버지가 너만 편애한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오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15억짜리 집을 혼자 가져가고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는 거야?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오빠, 나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집에서 계속 사시잖아요. 어머니야 당연히 모셔야지. 하지만 집을 내가 독차지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때 변호사님이 끼어드셨어요. 태수 씨, 진정하세요.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영자 여사님의 거주권은 보장된다고요. 하지만 오빠는 계속 화를 냈어요. 아니, 46년 동안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남이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빠를 달래려고 하셨어요. 태수야,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민정이 오빠야. 하지만 오빠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집에 얼굴을 안 비췄어요. 연락도 안 받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오빠가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오빠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정아, 태수가 술만 마시고 있어. 사업도 다 접고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좀 연락해봐. 저는 바로 오빠를 찾아갔어요. 오빠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더럽고. 오빠, 왜 이렇게 지내요? 민정아, 나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46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저는 오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오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집 때문에 이렇게 될 필요 없어요. 가족. 나는 이제 남이야.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고 집도 내 몫이 아니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오빠, 집 얘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요. 일단 빚부터 정리해요. 빚은 어떻게 정리해? 3억이나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동안 교사 월급으로 꾸준히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1억 정도였는데 오빠 빚의 일부라도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오빠, 제가 1억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오빠가 놀랐어요. 민정아, 너 왜 그래? 집도 다 가져갔으면서. 오빠, 저는 집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오빠는 제 오빠예요. 그 말을 듣고 오빠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만 냈어. 사실은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요? 갑자기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서. 가족도, 집도, 아버지와의 추억도.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46년 동안 친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 오빠를 오빠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빠, 사실 저는 이 집을 혼자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집을 팔고 그 돈을 반반 나눠 가져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오빠가 깜짝 놀랐어요. 민정아, 정말이야? 네, 진짜예요. 저는 오빠와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빠는 술을 끊고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집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통장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태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버지는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도 여전히 오빠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돈으로 오빠는 남은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집을 팔았어요. 재개발 호재 때문에 16억에 팔렸어요. 각종 세금을 빼고 나니 13억 정도가 남았어요. 저와 오빠가 반반 나눠 가지니까 각자 6억 5천씩 받았어요.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오빠는 그 돈으로 빚을 다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오래된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집이나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건데. 저도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가족으로서 잘 지낼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마음이 놓이죠?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있었고, 유언장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밝혀지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오빠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식사를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요. 민정아, 그때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건데라고 자주 말해요. 어머니도 많이 편해하세요. 너희 둘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너무 좋다. 아버지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만 집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를 더 아끼셨던 건지 아니면 오빠를 걱정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지 헷갈렸거든요. 나중에 윤상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민정이가 집을 지킬 것 같다는 생각과 태수가 빚 때문에 집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리고 오빠의 출생 비밀을 마지막에 밝히신 것도 단순히 핏줄 때문이 아니라 오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집을 담보로 더 큰 빚을 지게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실제로 만약 오빠가 집을 상속받았다면 바로 담보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또 망하면 집까지 잃을 뻔했겠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까지 갈 곳이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비록 방법이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았거든요. 오빠는 빚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민정아, 이번엔 정말 성실하게 할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라고 항상 말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집이 바뀌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어디든 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 일도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말 편안해 하세요. 예전에는 너희 아버지 눈치도 봐야 하고 태수 빚 걱정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라고 하세요. 가끔 오빠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가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말해요. 아버지, 저 이제 철이 났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말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돈이나 재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거잖아요. 둘째,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빠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46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일 거예요. 셋째,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걸 얻는 길이라는 것. 저는 집을 포기했지만 오빠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집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 모두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비록 방법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오빠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끔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을 혼자 가질 수 있었는데 왜 나눠줬냐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집을 혼자 가졌다면 15억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오빠와 평생 원수로 지내야 했을 거예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지금은 재산은 줄었지만 가족은 더 화목해졌어요. 오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편안해하시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윤상훈 변고사님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민정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상속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민정 씨는 정반대로 하셨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오빠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민정아, 너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됐어.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끔 가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다고 칭찬해요.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겸손해졌어요. 어머니는 요즘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민정아,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태수도 장가를 가야 하는데 라고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평범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병간병하고 가족 일 때문에 바빠서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족 문제로 고민하느라 연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해요. 가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드라마 같다고 해요. 맞아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충격적인 유언장,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보통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오빠와 저는 이제 정말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오빠가 사업 얘기만 하고 저는 학교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해요. 오빠가 음식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털어놓고 저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빠에게 상담받아요.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그리고 너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마음이 든든해라고 하세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저도 기뻐요.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는데 이제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빠가 집을 상속받았을 거고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했다면 집까지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지고 오빠는 더 큰 빚에 시달렸을 거예요.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며 오빠까지 도와야 했을 거고요.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결정이 정말 현명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 오빠의 출생 비밀이 밝혀진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됐어요. 오빠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은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오빠는 이렇게 말해요. 민정아, 나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46년 동안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게 더 고마운 거야.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오빠를 보면 정말 기특해요. 예전에 오빠였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오빠의 변화를 기뻐하세요. 태수가 이렇게 철이 드니까 너무 다행이야. 예전에는 돈 얘기만 하더니 이제는 가족 얘기를 많이 해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오빠는 이제 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대신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민정이는 학교에서 어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180도 달라진 거죠.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게 싫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돈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돈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상속 때문에 가족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도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 경우는 운이 좋았던 면도 있어요. 오빠가 결국은 착한 사람이었고 저도 양보할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가족이 저희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요. 비록 충격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벽돌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온 사랑의 증거였어. 집은 팔았지만 그 사랑은 계속 남아있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유산은 집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서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오빠가 와서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아버지 산소에도 가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가족과 싸우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라도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의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요.